반갑습니다. 수돗물 시민 네트워크의 공동대표 그리고 25년 동안 환경운동을 해왔던 염영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천 최근에 인천 서부 지역에서 적수 수돗물이 나와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예, 지금 인천의 적수라고 알려진 것은 이제 녹물이죠. 녹물인데 그 녹물의 원인은 관로 안에였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수장에서 배수지로 가는 그 관로 안에서의 문제가 생겼고, 이 문제가 배수지를 통해 가지고 이제 가정으로 나눠지는데 그 안에 일단 관 안에 쫙 들어가다 보니까 각각의 집 안에 관거에 뭐 밑에 가라앉아 있거나 또는 뭐 물통 같은 데에 쌓여 있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로에 대한 정비는 끝난 상태지만 그 후유증은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그리고 또 뭐 식당들이 영업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뭐 이럴 정도로 굉장히 많은 지금 피해를 주고 있죠. 그럼 역시 수돗물은 믿어서는 안 되는 걸까요? 수돗물을 믿지 않고 포기해버리면 뭐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인천 사태가 난 것을 보면은 도리어 수돗물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거든요. 따라서 믿지 않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고치고 또 고쳐야 되는 것이 시민들의 또는 우리 사회의 과제가 되는 거죠. 수돗물은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지금 인프라인 거고, 현대 문명, 특히 도시 문명에 있어서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번 사태를 우리가 정말로 진지하게 해석하고 몇 사람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비난한다고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그 원인을 밝혀내서 앞으로 수도 관리가 더 잘 되게 해야 되겠죠. 수돗물을 흔히 공공재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공공재가 아닌 먹는 샘물이나 정수기와는 어떤 차별성이 있고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예. 이번에 인천 사태가 그 공공재인 수돗물이 아니었다면은 아마 이렇게 쉽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뭐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보상을 해주겠다고 입장이 발표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시민들의 이러저런 뭐 요구가 해결되고 이가 어려웠을 거예요. 무조건 기업이랑 문제가 생기면 거의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럼 오랫동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소송을 해야 되고, 그 소송의 결과 이기기도 또 안 쉽거든요. 그 또 입증 책임이 기본적으로 시민들한테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매우 불리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공공재라고 하는 이 물과 관련해서는 수돗물이 어떤 형태로든지 중심을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생수와 관련해서는 뭐 취수하는 과정에서, 운반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또 뭐 통에 담고 통을 버리고 이런 과정들을 다 계산을 하면은 우리가 마시는 생수의 3분의 1 정도는 석유라고 할 만할 정도거든요. 또 요즘에 플라스틱 관련한 논란이나 플라스틱 같은 관련한 피해가 얼마나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따라서 생수에 비해서 월등히 윤리적이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제품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동시에 정수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돗물을 쓰는 거예요. 수돗물을 한 번 더 걸르는 것인데 그 뭐 성능이 수돗물보다 더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상수라고 막 이것저것 더럽게 만들어가지고 요것의 몇 퍼센트를 필터링 하는가, 이게 정수기의 그 승인 기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수기가 결코 수돗물보다 더 깨끗하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정수기는 기본적으로 뭐 요즘 뭐 직수 정수기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수돗물을 정체시키는 기기이기 때문에 수질이나 세균이나 병균의 오염 가능성을 또 높일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문제고,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수돗물을 제대로 만들어서 믿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평가하고 고치고 믿고 마시자가 수돗물 시민 네트워크의 모토인데요. 믿고 마시는 건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고칠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 인천 문제가 이렇게 크게 부각될 수 있었던 것들은 맘카페에서 막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막 자신들이 기록하고 그리고 이것을 막 제출하고 하니까 꼼짝 못하고 국가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게 됐던 거잖아요. 그런 거죠. 우리 시민들이 막 전문가처럼 조사를 해가지고 뭐 과거 자료랑 비교해서 평가를 하고 이건 어려울 일이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느끼는 우리의 오감으로 판단할 수 있는 냄새, 맛, 그 다음에 뭐 색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지속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전문가와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이 어떻게든지 해서 문제되는 지적되는 것들을 고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도리어 수돗물을 쉽게 보면서 문제가 생겨도 그냥 나 혼자 그냥 정수기 쓰면 되지 하고 문제 제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쳐질 기회도 없고 믿고 마실 기회도 없어졌던 거예요. 저는 굉장히 좀 이번 과정을 거치면서 어려운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도 있지만 문제 제기를 잘했다. 그리고 이것을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시민들이 잘 관찰하시라. 그렇게 되면은 점차 믿고 마시는 물로 간다는 거죠. 아직도 수돗물을 조금 마시기 어려워하는 시민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수돗물은 우리가 안 마셔야지 한다고 해서 안 마셔질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샤워를 하거나 세탁을 하거나 또는 식당을 가거나 수돗물을 기본적으로 쓰기 때문에 자기 혼자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힘을 합쳐서 무조건 고쳐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수돗물을 맛있게 마실 수 있는 방법들 같은 경우는 또 많이 소비가 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염소, 냄새가 많이 거슬린다라고 하면은 받아서 조금 냅두면은 금방 날아가고 또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나올 수가 있는데 한 30초 정도만 틀었다가 그 다음에 마시면은 또 좋을 테고 물맛의 대부분은 청량감, 온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니까 그런 청량감을 높이기 위해서 냉장고를 활용한다거나 그리고 뭐 레몬이라든지 티백 같은 것들을 넣어서 또 맛을 좀 더 추가한다거나 이런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수돗물을 마시는 것이 생수를 마시는 거나 정수기를 마시는 것보다는 훨씬 훌륭하고 훨씬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일이다. 따라서 잘 함께 감독해 가지고 수돗물을 마시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돗물 평가하고 고치고 믿고 마십시다.